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밝혀낸 과학적 사실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무려 6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뇌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정상보다 3배에서 5배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본인은 전혀 모른 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입니다라는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딱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UCLA 뇌건강 연구센터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단 3분. 약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운동. 예. 그걸 8주 동안 했을 뿐인데 뇌로 가는 혈액량이 22%나 늘어났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15% 향상. 즉 깜빡하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막혔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5가지 운동, 침대 옆에서도 TV 보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저는 25년간 뇌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다만 뇌가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채고 행동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치매로 진행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초기 신호를 알아챘느냐, 못 알아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알아채고 나서 즉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복잡한 의학 이론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실천법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얼마 전에 병원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순희 님이셨는데요. 며느리 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김순희 님 표정이 좀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며느리 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으셨고요. 며느리 분 말씀이 6개월 전부터 시어머님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약 드셨냐고 물어보면은 방금 먹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드신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며느리 분이 다시 확인하면 아니 내가 안 먹었나 하시면서 당황해 하신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도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사려고 메모까지 했던 물건을 까먹고 오시는 겁니다. 집에 와서 장바구니를 풀다가 아이고 깜빡했네 하시는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됐대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기셨답니다. 김순희님. 본인도 가족들도요. 60 넘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엄마도 그러신다. 친구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점점 심해지더랍니다. 손주가 전화로 주말에 놀러 간다고 했는데 당일 아침에 또 언제 온다고 했더라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가끔 기억 못 하시고요. 며느리분이 정말 걱정이 되셨던 게 어느 날은 집 근처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헷갈리셨대요. 30년 넘게 사신 동네인데 말이죠. 다행히 아는 분이 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는데 그때부터 며느리분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오신 겁니다. 김순희 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멀쩡한데 며느리가 자꾸 병원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김순희 님께 여러 가지 검사를 권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셨지만 며느리분이 간곡히 부탁하셔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었지만 정상보다는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뇌 영상. 검사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크기가 같은 나이 평균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김순희 님은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셨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 오는 겁니까?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며느리분도 옆에서 손을 꼭 잡고 계셨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관리를 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김순희 님께 하루에 단 3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뇌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약을 드실 필요도 없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매일 챙겨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님과 함께 입 운동을 하고 손가락 운동을 하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던 김순희 님도 일주일쯤 지나니까 스스로 하시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시어머님이 약도 잘 챙겨 드시고 같은 말 반복하는 횟수도 줄었다고요.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마트에서 깜빡하고 안 사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답니다. 손주 이름이나 약속도 잘 기억하신다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순희 님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분도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셨고요. 요즘은 본인이 먼저 뇌 운동하자고 하신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느끼기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석 달 전보다 기억력 점수가 18%나 향상됐거든요. 특히 최근 일을 기억하는 능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김순희 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진작 올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지금은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김순희 님처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6년이나 전부터 신호가 나타나는 걸까요? 김순희 님처럼 초기에 발견하면 왜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 대화 내용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뭐 드셨는지 지금 기억나시나요? 어제 저녁에는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떠오르시나요? 치매가 오기 6년 전부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기억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으로 저장하는 곳이죠. 치매가 오면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고 방금 전 일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1,500명을 16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치매 진단받기 5년 전부터 이미 최근 일을 기억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불러주면, 그걸 메모하기 전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잖아요. 또 요리할 때 다음에 뭘 넣어야 하는지 기억하고 있는 것, 대화할 때 상대방이 방금 한 말을 기억하면서 대답하는 것, 이 모든 게 최근 기억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방금 들은 말도 금방 까먹으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고 가족들은 답답해하게 되죠. 62세 박정숙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숙님은 3년 전부터 자녀들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셨대요. 딸이 주말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당일 아침에 또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딸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깜빡하실 수도 있지 하면서요. 그런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건 일상적인 것들까지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먹은 식사 메뉴도 기억 못 하시고 방금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려 하시더래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3년 전 처음 신호가 나타났을 때 바로 대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젯밤 저녁 메뉴를 떠올려 보세요. 그냥 메뉴만이 아니라 누구랑 먹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까지 자세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
나눴던 대화 내용을 하나씩 되짚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건 정상입니다. 누구나 바쁘거나 피곤하면 깜빡할 수 있어요. 문제는 빈도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방금 전 일을 기억 못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같은 말을 또 하네. 아까 말했잖아.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은 주의하세요.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자주 깜빡하시나요? 솔직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익숙한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 경험해 보셨죠? 입에서만 맴도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그 답답한 느낌 말이에요. 우리 뇌에는 단어의 의미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가 오면 이 부분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단어를 끄집어내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평균 60세인 참가자 540명을 12년 동안 추적했더니 치매 진단을 받기 7년 전부터 이미 단어 떠올리는 속도가 정상인보다 40% 느려졌다는 겁니다. 70세 이영자님 사례입니다. 이영자님은 4년 전부터 대화하다가 자꾸 말을 멈추셨대요. 뭐라고 하려다가 그게 뭐더라 하면서 한참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우 이름이나 가수 이름 같은 걸 까먹으셨습니다. TV 보다가 아, 이 사람 누구더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에 그냥 웃어 넘겼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려니 했던 거죠. 그런데 점점 범위가 넓어지더랍니다. 예. 일상적인 물건 이름도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저기 그거 좀 가져다 줘 하시면서 손으로 가리키시는데 리모컨이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나시는 겁니다. 부엌에 있는 거 좀 달라고 하시는데 국자라는 말이 안 떠오르시고요. 더 심해지니까 손주 이름까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매일 보는 손주인데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은 다른 손주 이름이 먼저 나오는 시기였죠. 첫째 손주를 부르려는데 둘째 이름이 나오고 그걸 고쳐 말하려다가 막히고요. 가족들이 이건 심상치 않다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예, 검사해보니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약 4년 전 처음 단어가 생각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신경을 썼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발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내서 읽으면 뇌에서 단어를 끄집어내는 통로를 계속 자극하게 되거든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단어도 배우고 기존 단어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또 십자 말풀이나 낱말 퀴즈를 자주 하세요. 요즘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단어를 떠올리는 연습을 반복하면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의식적으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세요. 저기 그것 좀 가져다 줘. 이렇게 말하지 말고 테이블 위에 있는 리모컨 좀 가져다 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겁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건 괜찮습니다. 누구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할 때마다 그것도 일상적인 단어조차 자꾸 막힌다면은 꼭 검사 받으세요. 특히 가족 이름, 자주 사용하는 물건 이름을 까먹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라 뇌의 언어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대화할 때 말이 자주 막히시나요? 세 번째, 뭐든지 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확연히 느려집니다. 단순히 손이 느려지는 게 아닙니다. 뭘 먼저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게 느려지는 거예요. 뇌에는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가 오면 이 부분 기능이 떨어지면서 모든 게 느려지는 거예요. 연세대 의대 신경과에서 1200명을 8년간 지켜봤습니다. 치매로 진단받기 6년 전부터 이미 판단하고 행동하는 속도가 평균보다
35%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겁니다. 느려지는 건 손이 아니라 뇌입니다. 뇌에서 판단 내리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66세 최민수님 사례입니다. 최민수님은 평생 요리를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당에서 일하실 정도로 솜씨가 좋으셨대요. 그런데 3년 전부터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데 시간이 배로 걸리기 시작했대요. 재료 준비하고 순서 정하고 불 조절하고 이런 과정들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했던 겁니다. 뭘 먼저 넣어야 하지?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지? 불은 세게 해야 하나? 약하게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본인도 이상하다 싶으셨대요. 평생 해온 요리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랍니다. 2년 전부터는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것들도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옷 입는 것도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청소하는 것도 순서가 헷갈리시더래요.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작년부터는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밥을 먼저 해야 하나, 국을 먼저 끓여야 하나, 이런 기본적인 순서도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부인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계획하고 판단하는 뇌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한 가지씩 순서가 필요한 일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식사 준비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 순서를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첫 번째로 뭘 하고 있고 다음에는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뇌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간단한 요리나 정리정돈을 자주 하세요. 요리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먼저 썰고 저걸 나중에 넣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단순히 손이 느려지거나 힘이 없어서 느린 건 괜찮습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근력이 약해지면은 당연히 느려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뭘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느려지는 겁니다. 간단한 결정조차 오래 걸린다면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 20분, 30분씩 걸린다든지 메뉴를 정하는데 한참이 걸린다든지 이런 게 반복된다면은 병원을 방문하세요. 요즘 뭘 하든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나요? 네 번째, 약속 시간이나 날짜를 자꾸 헷갈립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 며칠 전 일인지, 오래전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닙니다. 우리 뇌가 여러 부분이 함께 작동해서 시간 개념을 만듭니다. 치매가 오면은 이 부분들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거죠. 삼성서울병원에서 900명을 10년간 조사했더니 치매 진단 5년 전부터 시간 감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2세 정태수님 사례입니다. 정태수님은 2년 전부터 병원 예약을 자꾸 잊어버리셨어요.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도 해놓고 아들이 문자로도 보내드렸는데 당일 아침이 되면 오늘 무슨 날이더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답니다. 아들도 그러려니 하고 다시 알려드렸죠. 그런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더니 일주일 전에 잡힌 약속도 당일까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계절 감각까지 흐려지신 거예요. 한여름인데 겨울옷을 꺼내 입으려 하신다든지 추석이 지났는데 아직 안 지났다고 하신다든지요. 심지어는 오늘이 며칠인지도 헷갈려 하셨대요. 아들이 오늘 수요일이에요 했더니 아니 어제가 수요일 아니었나 하시는 시기였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도 구분 못 하시는 거죠.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됐던 게 몇 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말씀하시더래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형님을 어제 만났다고 하신다든지 20년 전 일을 마치 최근 일처럼 얘기하신다든지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날짜를 소리내서 말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렇게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소리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세 가지 정도 떠올려 보세요. 오전에 뭘 하고, 오후에 뭘 하고, 저녁에 뭘 할 건지 순서대로 말해보는 겁니다. 또 벽에 큰 달력을 걸어두고 매일 지나간 날을 선으로 긋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메모해두면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자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몇 시인지 점심까지 몇 시간 남았는지 이런 걸 의식적으로 체크하세요. 뇌가 시간 개념을 계속 사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가끔 요일을 헷갈리는 건 누구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오늘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절을 구분 못하거나 며칠 전 일을 몇 년 전 일처럼 느낀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시간 감각이 흐릿해지는 느낌 받으시나요? 다섯 번째, 익숙한 길에서 갑자기 길을 잃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인데 어디가 어딘지 헷갈리는 거, 이건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뇌가 여러 부분이 함께 작동해서 공간 지도를 만듭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그건 길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영국 알츠하이머 연구소에서 670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치매 진단 6년 전부터 길 찾는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건 길을 못 찾게 되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길을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끔 가는 익숙한 장소에서 헷갈립니다. 마지막에는 매일 다니는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잃게 됩니다. 69세 한명희님 사례입니다. 한명희님은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사셨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헷갈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평소에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빙 돌아오시는 정도였습니다. 가족들도 그냥 산책 삼아 다른 길로 오셨나 보다 했죠. 한명희님, 본인도 별 생각 없으셨고요. 그런데 서너 달 지나니까 점점 심해지더랍니다. 슈퍼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한참을 서 있으시는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다가 기억이 나면은 가시고 안 나면은 누군가에게 물어보시고요. 더 심각해진 건 반년 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길을 못 찾아서 30분이나 헤매셨대요. 평소에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말이죠. 이웃분이 한명희님을 발견하고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집에 가는데 길을 못 찾겠다고 하셨대요. 그 이웃분이 깜짝 놀라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족들한테 연락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왔고 검사 결과 뇌의 길 찾기를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숙한 길이라도 가끔은 다른 경로로 가보세요. 매일 같은 길만 다니면은 뇌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새로운 길로 가면 뇌가 새로운 공간 정보를 처리하면서 길 찾는 능력이 유지됩니다. 마트 갈 때도 이번에는 정문으로 가고 다음에는 옆문으로 가보세요. 산책할 때도 항상 같은 코스만 돌지 말고 가끔 다른 길로 가보는 겁니다. 또 외출할 때 이정표나 건물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세요. 저 빨간 간판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돈다. 저 큰 나무가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려보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어떤 길로 갔는지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 꺾었고 무슨 건물을 지나쳤고 이런 걸 기억해 보는 겁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처음 가는 곳에서 길을 헷갈리는 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낯선 곳에서는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늘 다니던 익숙한 곳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평소에 다니던 길에서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뇌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카라 발음으로 뇌 신경 자극하기 입과 혀를 움직이는 운동이 왜 뇌에 좋을까요? 우리 입과 혀를 움직이는 신경이 뇌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움직이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에서 실험했습니다. 70대 노인 150명에게 매일 발음 운동을 2개월간 시켰더니 언어 능력이 16% 향상되고 기억력도 12% 좋아졌습니다. 특히 파카라 발음이 효과적입니다. 이 발음들은 입술, 혀, 턱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뇌 자극이 크거든요. 주의하실 점입니다.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엔 천천히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 서세요. 입 모양을 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파하고 발음하세요. 입술을 앞으로 내밀듯이 파, 파, 파 5번 반복합니다. 다음은 카입니다. 입을 옆으로 쭉 펴면서 카, 카, 카 5번 반복하세요. 마지막은 라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 떼면서 라, 라, 라 5번 반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빠르게 연결합니다. 파카라, 파카라, 파카라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엔 느리게 정확하게 하다가 익숙해지면 점점 빠르게 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나서 혀 운동을 합니다. 혀를 입 밖으로 최대한 내밀었다가 다시 넣기를 5번, 혀로 위십수를 할 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번, 아래 입술도 똑같이 5번 하세요. 이 운동 전체가 30초 정도 걸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달만 하면 말이 훨씬 또렷해지고 발음이 정확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손가락 교차 운동으로 뇌 활성화하기 손가락을 교차해서 움직이는 건 뇌에 아주 복잡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왼손, 오른손을 따로따로 조절해야 하니까 뇌가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되죠.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연구했습니다. 60대 이상 100명에게 매일 손가락 교차 운동을 6주간 시켰더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능력이 23% 향상됐습니다. 주의하실 점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은 천천히 하세요. 아프면은 바로 멈추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펴세요. 그 다음 반대로 왼손은 주먹 쥐고 오른손은 펴세요. 이걸 빠르게 10번 반복합니다. 다음은 좀 더 어렵습니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그 다음 동시에 뒤집어서 오른손은 아래로 왼손은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도 10번 반복하세요. 마지막은 손뼉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 손뼉이 아니라 박자를 다르게 칩니다. 한 번 치고 쉬고 2번 빠르게 치고 쉬고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10번 반복하세요. 전체 운동이 30초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2~3번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처음엔 헷갈리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실수하면서 뇌가 배우는 겁니다. 2주만 하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셋째, 빠르게 걷기로 뇌 혈류 늘리기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빠르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에서 2,000명을 추적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근데 빠르게 걷기의 기준은 이겁니다. 걸으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나는 정도요. 주의하실 점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평지에서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하루 중 언제 하셔도 괜찮지만 식후 30분 후가 가장 좋습니다. 처음 5분은 천천히 걸으면서 몸을 풉니다. 그 다음 15분에서 20분은 빠르게 걷습니다.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넓게 하세요. 마지막 5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면서 정리합니다. 걸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전방 10m 앞을 보세요. 어깨는 펴고 배에 힘을 주세요.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걷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습관이 되면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혼자 걷기 지루하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대화하면서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석 달만 꾸준히 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넷째, 목과 두피 마사지로 뇌 혈액순환, 돕기 목과 두피에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부분을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60대 이상 80명에게 매일 목과 두피 마사지를 8주간 시켰더니 뇌 혈류량이 17% 증가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는 느낌 정도로만 누르세요. 어지럽거나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5번씩 돌려서 근육을 풉니다. 먼저 목 마사지부터 시작합니다. 양손을 목 뒤에 대고 엄지로 목 양옆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리세요. 5번 반복합니다. 다음은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엄지로 원을 그리듯이 누르세요. 양쪽 5번씩 합니다. 이제 두피 마사지입니다. 양손 손가락 끝으로 머리 전체를 꾹꾹꾹 누르세요. 마치 샴푸할 때처럼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옆머리, 뒷머리 순서로 전체를 다 누릅니다. 특히 귀 위쪽 옆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 하세요. 이 부분에 혈관이 많이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전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가볍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전체 마사지가 1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하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째, 한 발로 서기로 균형 감각 키우기 나이가 들면은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균형 감각은 뇌의 여러 부분이 협력해서 만드는 겁니다. 균형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교토대학 연구팀이 1,3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한 발로 20초 이상 서지 못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균형 감각은 뇌 건강의 지표입니다.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도 함께 좋아집니다. 주의하실 점입니다.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하세요. 처음엔 잡고 서다가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세요. 필요하면은 언제든 잡을 수 있게요. 먼저 오른발로 서는 연습부터 합니다. 왼발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처음엔 5초만 버티고 내려놓습니다. 익숙해지면은 10초, 20초, 30초로 시간을 늘려가세요. 목표는 60초입니다. 왼발도 똑같이 합니다. 양발 번갈아 가면서 각각 3번씩 하세요. 더 어렵게 하고 싶으시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눈을 감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벽을 잡고 하세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서 있는 발의 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 끝으로만 서는 겁니다. 이것도 균형 감각을 많이 키워줍니다. 전체 운동이 1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2-3번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엔 5초도 힘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매일 하다 보면은 점점 길어집니다. 한 달 후면은 60초도 거뜬하실 겁니다. 이렇게 5가지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파카라 발음 운동, 손가락 교차 운동, 빠르게 걷기, 목과 두피 마사지, 한 발로 서기, 핵심 루틴 4가지는 합쳐서 3분이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는 여유 있을 때 추가로 하시면 더 좋고요. 하지만 매일 3분씩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30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진단받기 6년 전부터 이미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무슨 방금 전 대화를 잊어버린다. 익숙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뭘 하든 속도가 느려진다. 시간 감각이 흐려진다. 익숙한 길에서 헤맨다. 이런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60 넘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60이 넘었다고 다 치매 걸리나요? 아닙니다. 80이 넘어도 또렷한 정신으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뇌를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후에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손주 이름도 기억 못 합니다. 혼자서는 밥도 못 먹게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가족들만 힘들어집니다. 며느리가 힘들고 딸이 힘들고 아들이 힘듭니다. 간병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로 병이 생깁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집 한 채 값이 나갑니다. 요거 이제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80 넘어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재밌게 놀아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봉사 활동도 하면서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하루 3분 루틴 5가지 기억하시죠? 첫째, 파카라 발음 운동으로 뇌신경 자극하기. 둘째, 손가락 교차 운동으로 뇌 활성화하기. 셋째, 빠르게 걷기로 뇌 혈류 늘리기. 넷째, 목과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 돕기. 다섯째, 한 발로 서기로 균형 감각 키우기. 이것들은 모두 특별한 도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 4가지는 합쳐서 3분이면 됩니다. 빠르게 걷기는 여유 있을 때 추가로 하시면 더 좋고요. 김순희님처럼 석 달 만에 기억력이 18%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박정숙님처럼 같은 말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영자님처럼 단어가 술술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나고 파카라 발음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파카라 10번만 하세요. 30초면 됩니다. 오늘 저녁 전에 딱 한 번만 하세요. 내일은 손가락 교차 운동을 추가하세요. 모레는 한 발로 서기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일주일 후에는 5가지 모두 습관이 됩니다. 석 달만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말이 술술 나옵니다. 뭘 하든 판단이 빨라집니다. 시간 감각도 또렷해지고 길도 잘 찾게 됩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챌 겁니다. 요즘 엄마 달라지셨다. 아버지 기억력이 좋아지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인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할지 나쁜 방향으로 변할지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10년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10년 후에 건강한 뇌로 행복하게 사실 건가요? 아니면 치매로 고생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